자민당의 제2인자이며 아베 총리의 새 내각 구성에서 스가 관방장관과 함께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니카이 간사장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는 원만한 외교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한국도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일본은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원래는 지한파였으나 최근 양국의 악화된 기조로 인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면담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아베 내각의 강경한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아베 총리가 유엔 연설 때 여전히 한국에 대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의외입니다. 먼저 일본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은 좀처럼 유독 한국을 대할 때 입장을 거의 바꾸지 않은 일본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유명해진 오노다로 방위상의 말도 인상적인데요. 그는 내각 개편 이후에 한국 국방장관과 면담을 하고 싶다며 양국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외무상이었을 때 연일 해외 사설까지 지르며 양국 외교 문제는 잘못은 한국에게 있다라고 강변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이보다 한국으로서는 더 믿기 힘든 다른 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난 28일에 한일축제에서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일교류 역사를 거론하고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서툰 한국말로 자기소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수출 규제 이전에 일본의 문화청 장관이 한국은 일본의 형 누나 같은 존재라고 한 것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수출 규제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이었고 현재의 아베 내각 개각 이후에 이 같은 장관들의 발언은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외교 관계자들은 한국의 불매운동이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그것이 강경한 내각의 분위기에서 일부 선회해 한국을 유화시키려는 발언이 나오는 이유라는 것이죠. 실제 한국은 은인이라고 한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지난 8월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비교 48% 감소했다며 오랫동안 양국의 교류에 관여해온 사람으로서 아주 가슴 아프다며 양국의 화해를 기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은 한일 교류 행사를 여기저기 개최하면서 계속해서 민간 교류를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10월부터 인상되는 소비세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서부에서는 정부에서 자금을 긴급 수혈해야 할 정도로 관광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일본의 대마도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이즈하라항으로 입국한 한국 관광객이 91.1% 감소했다고 교도는 보도했습니다. 결국 히타카스 나오키 스시마 시장은 대마도 시청을 방문한 에토 담당상에게 SOS를 칩니다. 한국인 여행객 감소 등을 이유로 숙박시설, 홍보비용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앞서 고노다로 방위상도 지난 5월부터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을 일본이 놓치게 되자 안보 위기감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위기감으로 인해 이제는 수출 규제나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나 하는 기대도 생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장관급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애절한 멘트는 얼마든지 있어 왔다고 언급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관광객이 줄자 관광청 장관은 서울 한복판에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2006년 아베 신조 총리는 현충원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니카이 간사장도 현충원에 참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은 한국과 정치색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관급에서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을 일본에서는 파격적으로 행하는 하나의 정치 문화라는 것이죠. 한국에 대한 유화 메시지를 전적인 화해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인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전쟁 가능한 개헌 국가를 추진하는 아베 내각의 분위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 규제 문제의 시작인 강제징용 판결로 돌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다 보니 대마도 자영업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분들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극단적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나가사키 현에서 대출 상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나가사키 현 소속 대마도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앞장서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상담회를 열었다는데 한일 관계가 심하게 악화돼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자영업자들을 살려보겠다고 대마도를 준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까지도 전에 9월 9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다고 대출받아서 화이팅 하세요. 이게 뭡니까? 화이팅이 되겠습니까? 아마 지자체에서는 대마도의 자영업자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지난 27일 NHK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 현은 대마도 지역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융자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중소형 호텔, 버스 회사, 음식점 경영자 등등 주로 개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걸 나가사키 현청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달 17일부터 한 점포당 3천만 엔을 한도로
우리 돈으로 약 3억 3,400만 원이죠. 기존 이자 1.95%보다 낮은 1.3%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로운 융자 제도를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현 노동국 담당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직원의 휴업수당을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하는 고용조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NHK에서는 대마도는 부산에서 배로 한두 시간 정도면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인데 한일 관계 악화 영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만에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배편을 이용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7,600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80%가 감소했고요.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대마도시 이지하라 항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1,100명으로 작년 8월 대비 91.1%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관광객 80% 감소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건 배를 이용해서 다른 도시를 간 것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80%가 감소했다고 나온 거였고, 대마도 하나만 따진다면 91.1%가 감소했다고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5일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에토 세이치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은 대마도시를 방문해 관광시설을 시찰하고 대마도 시장과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나눴다고 합니다. 대마도의 히다가스 시장은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에게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마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즉 중앙정부라는 건 그분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다는 건데, 아니 그 남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론 이 대출해주겠다는 이거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이든 지자체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은행은 가뜩 제로금리 시대에 자기들도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먹고, 지자체에서는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노력했다 라고 실적을 쌓으려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 많이 받으면 한국 관광객이 다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돈 대출 받아서 뭐 하려고요? 아까 3억 3,4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그 돈 생겼으면 뭐 가게를 넓히거나 사람을 더 뽑거나 인테리어를 싹 바꾸려고 하나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뭘 어쩌려고 대출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할 수 있는 건 있겠네요. 3억 대출 받아가지고 대마도를 떠나서 후쿠오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로 가게를 옮길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알아서들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마도 상황이 관광객이 싹 끊겼고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네요. 더 아래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